안녕하세요. 아미유입니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요리 과학이 아닌 제가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를 5년 넘게 겪으며 20켤레에 넘는 신발을 신어보면서 알아낸 족저근막염의 이유, 족저근막염의 운동법, 치료법,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무엇이 좋은 신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밝히네요. 요리업계를 떠나기로 한 3대 이유 중 하나를. 저는 최근 5년 동안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영어로는 plantar fasciitis이지만 저는 plantar fasciosis까지 발달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plantar fasciosis도 한국에서는 같이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르지만 단순한 족저근막의 손상을 넘어서 신경을 건드리는 족저근막염의 끝판왕입니다. 주방에서 17시간씩 서 있으면서 만보기로 쟀을 때 하루에 평균 4만 걸음을 걸으면 저는 족저근막염이 생겼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물리치료, 초음파 치료 또는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한국에서 2명, 미국에서는 4명, 총 6명의 의사가 제 발 치료를 포기할 정도로 제 발을 심각했습니다. 마지막에 간 의사가 그러더군요. If you keep standing for 15 hours a day, I cannot cure your feet. I'm really sorry. You should stop coming. 너가 평균 15시간씩 매일 서 있으면 나는 너 발을 치료할 수 없어. 미안해. 이제 그만 오도록 해. 계속 제 족저근막염은 악화되면서 제 신경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피가 통하지 않고 다리에 약간 마비 현상까지 찾아오면서 저는 결국 주방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을 거쳐 족저근막염이라는 문제로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만나는 의사마다 치료법이 다 다를 정도로 족저근막염은 아직도 정확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의사는 푹신한 신발을 추천하였고 어떠한 의사는 딱딱한 신발을 추천하였으며 또 다른 의사는 주사를 놓아줬지만 다른 의사는 물리치료만을 고집했고 또 다른 의사는 치료당 15만원씩 하는 초음파 치료를 2주 간격으로 3개월 동안 저한테 권유했습니다. 또 한 물리치료사는 발보다는 제 골반이 문제라며 골반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 없어지니까 냅둬보자 라는 의견을 내밀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신발과 제 족저근막염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치료법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족저근막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인터넷만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지만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을 감싸주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걸 뜻합니다. 이 막은 사람 발 아치, 볼록 들어간 부분 밑으로 지나가며 발바닥에 힘을 가할 때마다 이 막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막에 무리가 가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은 막에 손상이 갈 정도로 지속적인 쓰임, 영어로 overuse, 과체중, overweight, 잘못된 신발, wrong shoes, 유전, heredity입니다. 족저근막염은 10명 중에 한 분은 한 번씩 꼭 걸리는 아주 흔한 병이지만 대부분 근력이 약해지는 40대에서 60대 사이에 걸리며 90% 이상의 경우 몸이 자가치유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병입니다. 하지만 서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원인인 지속적인 막의 손상은 어쩔 수 없고 유전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체중과 우리의 신발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시라면 살 빼는 거는 다른 다이어트 유튜버들과 운동 유튜버들을 보시며 살을 빼시길 바라고 저는 오늘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의사들을 둘 다 만나본 결과 한국 의사들은 푹신한 신발을 저한테 신으라고 해서 그때 당시 엄청 비쌌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푹신했던 나이키 에어맥스 360을 구매하여 신었었고 그 후에 미국 의사들을 만났더니 그런 신발 왜 신으냐며 딱딱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여 한참 동안 누구 말을 들을지 몰라서 신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 제가 오늘 최종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기가 평소에 신고 다니는 신발을 잘 생각해보세요. 족저근막염은 일단 염증이기 때문에 현재 족저근막염으로 아파하시고 계시다면 그 염증이 다 나을 때까지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고 다니시다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평소 신발은 딱딱한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족저근막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막들처럼 주위에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푹신한 신발을 평소에 신으시는 분이라면 신발이 주는 충격 흡수 때문에 이 소근육들은 운동 부족으로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 소근육들이 약해진다면 우리의 몸무게를 지탱을 못하고 근막에 무리를 주며 근막에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래 서 있거나 발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자주 하신다면 발에 있는 소근육 단련을 위해 평소에는 딱딱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족저근막염의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족저근막은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연결되는 막으로서 앞뒤로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뒤틀리는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잠깐 중요한 추가 설명. 뒤틀린다는 건 발이 돌아가는 걸 뜻한다. 발이 돌아간다는 건 아치가 떨어진다는 말이고, 아치가 내려앉는다는 건 A와 B 간격이 넓어져서 족저근막에 무리를 준다. 그래서 뒤틀리는 게 족저근막염이랑 연관이 크다. 하지만 사람이 오래 서 있다 보면 다리 근육에 피로가 쌓이게 되고 근육들이 피로로 인해 점점 서 있는 자세에 변화가 오면서 아치가 주저앉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치를 정확히 받쳐줄 수 있는 밑바닥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발에 넣은 깔창에 200만 원 이상을 투자한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 개의 깔창을 거치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깔창을 구매하실 때는 이 점들을 생각해 주세요. 깔창의 아치 부분은 자기 발에 있는 아치보다 높은 게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몸무게를 이용해 위에서 누르면 깔창이 어느 정도 눌리게 되는데요. 높은 아치는 가라앉으면서도 우리의 발을 잡아줍니다. 또 깔창의 힐컵, 뒷부분을 잡아주는 공간이 깊으면 좋습니다. 깊다는 거는 그만큼 둘러싸고 있는 벽이 높다는 건데, 다리에 뒤틀림이 올 때 지탱해주는 벽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리의 뒤틀림에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60만원짜리 주문 제작 깔창도 써봤지만 제가 써보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깔창은 이 4만원짜리 버킨스탁 깔창이었습니다. 버킨스탁이 깔창을 만드는지도 몰랐는데 작년 일본 여행 중 버킨스탁 매장에 들어가 우연히 발견한 이 깔창은 정말 다리가 아팠던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깔창들은 이용하지 않고 이 버킨스탁 깔창만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푹신한 신발과 딱딱한 신발의 차이점을 아셨다면 이제 신발 뒤틀림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근막은 뒤틀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틀리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발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우리 발 또한 뒤틀릴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뒤틀림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신발을 가지고 쥐어짜듯이 뒤틀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발이 뒤틀린다면 발 건강에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신발이 비싸다고 뒤틀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발이 싸다고 다 뒤틀어지는 것도 아니니 꼭 한번 뒤틀림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래 서 있는 사람은 굽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굽이 없는 발과 굽이 있는 신발에 발을 넣었을 때 발 모양의 형태를 그려봤습니다. 우리의 몸무게가 이런 식의 위에서 아래로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굽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힘이 이렇게 도달하고 발 모양이 있으면 여기가 90도입니다. 굽이 있는 경우에는 내려가면서 각도가 90도 이상입니다. 90도일 경우 모든 힘이 여기, 한마디로 여기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90도 이상의 경우 힘이 여기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면서 모든 곳에 힘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에 무리가 덜 오게 되는 거죠. 단순 물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서 있는 요리사, 의사, 간호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스코라는 브랜드는 굽이 4cm가 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밑바닥이 딱딱하고 뒤틀림이 없는 신발입니다. 하지만 서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걷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시간 서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신발이지만 오랜 시간 걸어 다녀야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신발로서 뛰거나 장시간 걸음을 해야 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방에선 미국 절반의 요리사들이 이 단스코라는 신발을 신을 정도로 요식업계에서는 유명한 신발입니다. 4cm 키 커지는 건 덤이고요. 신발이 못생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신고 다니는 신발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몇 년 전에 산 로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로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품 로퍼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신발의 뒤틀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이 신발을 더 이상 신지 못하고요. 그냥 몇 년 동안 신발장에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같은 로퍼인 이런 로퍼 같은 경우에는 뒤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발은 신고 다녀도 제 발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신발이라도 이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뒤틀림이 굉장히 적습니다. 비싼 신발도 아니고 밑창도 얇은데 이 신발은 뒤틀림이 없어 제가 착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신발도 방금 좀 전 신발처럼 뒤틀림은 없지만 그래도 뒤틀려면 뒤틀 수는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생긴 신발보다는 더 발 건강에 좋아 라는 편견을 깨게 되는데요. 둘 다 뒤틀림은 비슷합니다. 마지막 신발은 제가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단스코라는 신발이랑 똑같이 생긴 스웬이라는 신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굽이 4cm가 높고 아예 뒤틀어지지가 않으며 앞뒤로는 조금 구부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걷는 용도가 아니고 서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움직이지 않는 신발들은 조금 걷기엔 불편합니다. 참 못생겼죠? 이제 신발에 대해서 좀 아셨다면 제가 족저근막염의 운동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는 것처럼 족저근막염은 딱 하나의 치료법이 없습니다. 일단 족저근막염이 심할 경우에는 얼음찜질과 발바닥을 씌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이 한번 오셨거나 혹은 계속 저처럼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해보세요. 저한테는 주사보다 이런 운동법들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족저근막염 주위에 소근육들이 약해졌을 때 혹은 힘이 빠졌을 때 족저근막염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근육들을 평상시에 단련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련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으로 연필 혹은 수건 집기. 수건이나 연필을 바닥에 놓으신 다음에 발가락으로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 근력 운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네거티브 운동. 수건을 돌돌 말아 벽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만 그 수건 위로 올려놓고 두 발을 같이 함께 뒤꿈치를 최대한 끝까지 올립니다. 그러한 다음에 한 발을 띄고 천천히 한 발로만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두 발, 내려올 때는 한 발. 이렇게 한 발을 15번씩 양발을 한 세트로 총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소근육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유연성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유연성이 없으면 근육이 쉽게 뭉치게 되고 근육이 뭉쳤다는 것은 피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종아리 근육 속으로 피가 안 통하면 우리 혈관 속에 회복력을 책임지는 백혈구가 발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니 회복력이 느려집니다. 그러니 항상 스트레칭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잠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주방을 떠나고 아직 꾸준히 회복 중이지만 아직도 한두 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 아파올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세요.